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눈은 실제로 뇌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 뇌에서 눈이 나오는 과정과 눈이 어떻게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태아의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안구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구가 만들어지는 위에 수정체와 홍채가 덮어지면서 우리가 이 사과라는 사물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수정체,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여기 상에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맺히게 되는 요걸 시신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보로 받아들여서 여기 뒤에 대뇌에 우리가 요 후반부 시신경이 연결돼서 뒤쪽에다가 이건 사과야 라고 보게 되는, 이렇게 저희가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눈의 구조는 이렇게 각막, 그 다음에 수정체, 각막과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각막은 여기 앞에 도움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홍채를 덮고 있는 부분이 각막입니다. 그리고 수정체는 이 안에 렌즈, 저희가 빛이 들어오면 먼저 이 각막을 통해서 이 홍채, 동공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굴절이 되면서 상이 여기 망막에 맺힙니다. 그러면 이 망막에 맺히는 상을 가지고 이 시신경이 읽어내서 우리가 뇌에서 뭐라고 사물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막은 홍채 주변을 덮고 있는 도움의 형태의 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은 이걸 공막이라고 하는데 이 공막 주변에 흰자 위에 공막을 달걀이라고 생각하면 달걀에 얇은 투명막 같은 껍질을 싸고 있는 투명막을 결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자 주변에 이 공막 위에 막을 결막이라고 하고 홍채 주변, 검은 동자 주변으로 보이는 이 도움의 형태가 각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막 이식, 그 다음에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이 각막을 조절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홍채는 우리가 조리개처럼 까만 동자에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얘가 이렇게 좁혀졌다가 이렇게 넓혀졌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빛을 들어오는 양을 조절합니다. 나중에 제가 동공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할 거고요. 수정체는 요 가운데 여기에 젤리 형태에 되는 투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 조절을 하는, 여기가 모양체라고 하는데요. 이 모양체를 갖고 거리 조절을 하면서 당겼다 늘렸다 하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의 거리 조절을 해서 우리 시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안에가 망막이고 얘가 여기에 있는 망막 중에 중심 시력부가 황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황반 변성, 그 다음에 망막으로 문제가 되는 거, 홍채, 수정체, 여기에 각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백내장이 될 거고요. 홍채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홍채에 문제가 오면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야맹증이나 이런 게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이상이 오면 망막병리, 또 망막박리, 망막변성, 그 다음에 망막에 문제가 오는 게 이제 시신경에 상이 잘 안 맺히고 이런 것들 다 여기 망막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황반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황반변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봄샘을 얘기할 건데요. 마이봄은 많이 봐서 마이봄은 아니고 독일에 이걸 발견하신 분을 이름을 따서 마이봄 H라는 분이 이거를 보신 거죠. 그래서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노란색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선을 저희가 마이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액체가 나와서 눈알이나 눈꺼풀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는데 여기가 막힐 때 눈다래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서 노란 게 지방이 나와, 눈에서 돌이 나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마이봄샘이 굳어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231만 명인데 보시면 2019년이죠.
2019년은 실제로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처럼 줌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원격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구 건조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구 건조가 왜 생기는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마이봄샘이 이렇게 마이봄샘이 요 안구 주변에 기름막으로 이렇게 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봄샘을 통해서 이렇게 눈꺼풀이 움직일 때마다 요 안에 수분막을 요 마이봄샘이 나와서 기름막으로 코팅을 해줘서 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끼는 거죠. 뭐가 껴서 마이봄샘이 막힙니다. 그러면 눈이 움직여도 눈꺼풀이 이제 움직이는데 없죠. 기름막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수분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시면 아이 디바이스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 눈은 약간 따뜻해야 이 기름샘이 굳지 않은 거죠. 차게 되면 기름샘이 굳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은 여기에 수정체라고 있죠. 이 수정체가 저희가 아까 말한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홍채 안에 있는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해지면 얘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게 인공 수정체로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 수정체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인공 수정체로 교체를 하는 게 저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리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투명한 젤리 같은 콜라겐과 히아루론산 수분의 집합체 같은 그 젤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혈관이 없어야 이게 쫙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유리체와 수정체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눈물과 요 앞에 방수라는 애가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얘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 유리체가 뿌옇게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히아루론산이 혼탁해지거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이쪽에서 못 받아서 여기가 깨끗하게 안 되면 얘가 뿌얘지면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비문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문제가 오면 비문증이 생기는 거고요. 수정체가 문제가 오면 백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망막이 있고 망막 끝에 중심 시력부에 이렇게 튀어나온 요 한 지점이 황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백내장을 보겠습니다. 자, 백내장을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수정체에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빛을 굴절을 시켜서 깨끗하게 상을 맺혀야 되는데 얘가 막 퍼지는 현상이 되면서 이 상이 정확하게 잘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백내장이니까 요 앞에 있는 수정체 부분을 빼내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껴 넣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 백내장의 수정체가 잘 끼지 않으려면 여기가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혈액 공급을 잘 받아야 되고 산소 공급을 잘 받아야 되고 깨끗한 수분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노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안을 보시면요. 노안은 노화로 인해서 수정태의 탄성력이 감소돼서 조절력이 떨어지는 암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이 수정체의 두께를 한번 잘 보세요. 저희가 시력 조절을 하는 두께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물건이 멀리서 있다가 저희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수정태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볼록 렌즈처럼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을 이렇게 봤는데 노안을 보시면 얘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초점을 모아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안 보이서 손으로 얘를 멀리 보내게 됩니다. 자, 백내장은 얘가 뿌얘지는 거, 노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통통하게 되지 않는 거를 노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통통해지고 나면 가까운 걸 잘 보는데요. 반대로 모양체라고 아까 여기 잡아주는 근이 있거든요. 걔가 쫙 잡아서 올려야 근시, 즉 먼 걸 잘 보게 됩니다. 얇아져야 먼 걸 잘 보고 통통해져야 가까운 걸 잘 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못 맞추니까 안경에 오목 렌즈를 달아서 보게 되고 볼록 렌즈를 해서 가까운 걸 보게 되는 돋보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모양체가 스스로 이 수정체를 잡아당기고 통통하게 부풀리고 얇게 늘리고 이 현상을 잘하면 시력 조절을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안은 왜 안 되냐? 그러면 근시도 노안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잘 못 늘려서 오는 노안 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 난 이제 근시인가 봐 하면 근시가 아니라 그냥 노안이고요. 꼭 가까운 게 보이지 않는 돋보기를 끼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도 이건 노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의 탄성력, 즉 부풀고 가늘어지고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시든 원시든 어떤 거든 오는 시력 저하는 노안입니다. 자, 그러면 황반변성은 뭐냐? 아까 그 망막 끝에 이렇게 볼록 나온 요 지점이 황반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심부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부 시력에 산화작용, 즉 외부에서 자외선 이런 것들이나 내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얘가 산화가 될 수도 있고요.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이제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얘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 이물질이 생기는 요거를 드루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드루젠의 이 정도에 따라서 황반변성의 중기냐 후기냐를 보는데요. 이 중심부 시력을 안 보이면 저희가 그때 격자무늬로 이렇게 보는 걸 보셨을 건데 그리드를 그려서 그 중심부 시력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요게 황반변성입니다. 근데 요 주변에 뭐가 많냐? 저희가 루테인의 형태니 색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밀도가 최고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가 아주 루테인이 많아야 요 황반의 중심 시력이 정상화로 볼 수 있고 이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황반은 더 심해지면 이 가운데 부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휘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중심 시력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보이면서 점점점 멀어져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게 황반변성의 굉장히 위험한 점이고요. 제가 오늘 녹내장은 안 했는데 녹내장은 반대입니다. 녹내장은 바깥에서부터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지고 가운데만 나중에 보여서 점처럼 정말 작은 부위만 보이게 되는 게 겉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녹내장. 안에서부터 안 보이는 게 밖으로 퍼지는 건 황반변성. 그래서 황반변성은 기본적으로 20, 30대에는 요즘은 그렇게 사실은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시력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황반변성의 기본은 노화작용으로 인한 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굉장히 루테인이 많을 때는 잘 없고요. 루테인 밀도가 떨어지는 40대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눈의 기능의 저하 요인이 뭐겠냐는 거죠. 혈류를 저해하는 아이들, 즉 흡연, 음주, 특히 흡연은 산소가 투과가 되지 않은 걸 굉장히 눈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흡연 굉장히 나쁘고 음주 또한 나쁩니다. 이건 안압을 둘 다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당질, 고지질 식사.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에 저해하는 식사들은 눈은 시신경에서 뒤쪽에 혈관이 굉장히 가는 혈관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실은 혈관이 막히면 가장 가는 혈관으로 공급받는 눈과 콩팥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고당질, 고지질 식사를 하시면 제일 안 좋아하는 부분은 말단 부위와 그 다음에 콩팥, 여기는 사구체죠. 굉장히 모세혈관으로 혈액 공급을 받는 아이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루라이트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블루라이트나 UV 요거는 여기 보시면 가시광선, 즉 적외선 쪽의 가시광선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망막까지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LED의 블루라이트나 저희가 자외선, 요 밑에 파장들은 요 보라색, 그 다음에 이 보라색과 파란색은 망막 안쪽까지 얘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파란 부분이 홍채고 가운데가 동공입니다. 동공이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 동공인데요. 이 동공에 어두워지면 동공이 커지겠죠. 그래서 밝을 땐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는데 어두워지면 동공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때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보시는 거죠. 불을 끄고.
그러면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루라이트가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망막 쪽에 손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안구 건조, 피로도로 인해서 활성산소 증가되면서 안질환이나 눈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블루라이트는 반드시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핸드폰에도 화면 보호 기능,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다른 곳에서도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솔루션입니다. 영양 솔루션은 비타민 A, C, E, 기본적으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이 결막, 각막의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고 안구 건조 예방에 도움이 주는 게 비타민 A입니다. 저희는 카로틴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돼 있죠. 전구체를 드시면 되고요. C는 눈의 구조를 지탱하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 백내장 예방. 아까 제가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여기 안에 젤리 같은 통통하게 돼 있는 모든 형태에는 콜라겐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드셔야 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서 RLG 연구라는 미국의 연구센터에서 이 500ml 정도 먹었더니 얘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비타민 E, 세포 산화 억제, 아까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눈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아까 말한 이 저희가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이 눈물막의 겉에 하는 이 지방의 성분도 얘가 붙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2와 B3는 기본적으로 백내장, 녹내장을 내려줍니다. 얘가 부족하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특히 비타민 B9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동맥경화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들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비타민 B9이 필요해서 혈관 안에 있는 건강도에는 비타민 B를 꼭 씁니다. 그리고 아연, 오메가, 루테인, 안토시아닌 요건 제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아연은 왜 필요하는데 망막에 고농도로 존재를 하면 정상적인 안구 유지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굴이 셀레늄과 함께 드시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걸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연, 구리, 셀레늄 함께 들어있는 게 저희 이뮤니티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이뮤니티 디펜스를 면역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눈에 굉장히 좋게 만드는 영양제로도 이뮤니티 디펜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안구 표면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주죠. 그래서 안구 건조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루테인, 당연히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될 비전 아이디가 있죠. 저희 비전 아이디는 루테인 에스테르 형태라서 식물 자체에서 오는 거라서 훨씬 소장해서 흡수하면서 루테인을 그때그때 만들어내서 좋고요. 안토시아닌은 저희는 빌베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루테인이 비전 아이디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젊은 20대, 30대 미만인 친구들은 안토시아, 빌베리, 그 다음에 오메가3 계열의 저희가 빌베리 DHA의 오메가와 3가 들어있죠. 빌베리 DHA,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뮤니티 디펜스 이렇게 먹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시면 그때 루테인, 즉 비전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눈을 마지막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눈은 하루에 저희가 2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 얘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그만큼 건조해지고 세균 감염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눈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아까 수정체가 통통해졌다 가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에 가장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보고 나면 반드시 멀리 한 10분 정도는 보라고 해요. 제가 본 책에서 눈 운동으로 가장 좋은 운동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라고 해요. 이유는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를 규칙적으로 해야 눈이 수정체가 늘어났다가 잡아 올렸다가 통통해졌다가 이 모양체가 수축이완을 계속 반복하는데 보통 우리가 멀리 가거나 가까이 오면 하나로 시력을 하면 근육도 계속 굳잖아요. 그것처럼 시력도 그렇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력을 좀 좋게 하려면 멀리 보는 거와 가까이 보는 이 시력의 교차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운동은 시력이 캐나다에서는 시력 안경을 좀 벗고
보이는 부분만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면 눈을 공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시력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